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당학과의 일상학과 더인수입니다. 대부분 모두가 모든 분야에 반도체가 생긴다는 사실은 아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UCC 주제로 반도체 전반적인 공정 과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소개입니다. 반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이 필요한데 이것은 모래에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을 가하고 정제한 후 다 녹인 실리콘을 인곡 과정을 통해 실리콘 기둥을 만들어 다이아몬드 톱으로 얇게 자르면 하나의 웨이퍼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웨이퍼란 무엇일까요? 웨이퍼란 반도체 집적 회로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이며 많은 소자를 집적 회로에 올리기 위한 기반이 되는 얇은 원파입니다. 또한 웨이퍼 재료로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실리콘을 모래로부터 쉽게 추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고 안정적이며 독성도 없습니다. 다음은 공정 과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정인 인곳입니다. 인곳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을 고온에서 녹여 만든 기둥입니다. 이는 실리콘을 모래에서 가져왔다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제가 필요해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인곳을 성장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초크라스 기법과 플로팅 전법이 있습니다. 다음 공정 과정은 웨이퍼 슬라이싱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 기둥을 완성했으니 우리가 알던 웨이퍼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성형 공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톱을 가지고 균일한 두께로 얇게 자르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절단 직후의 웨이퍼는 표면에 흠결이 있어 거칩니다. 따라서 연마액 또는 연마 장비를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연마 공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산화 공정입니다. 웨이퍼에 여러가지 물질로 얇은 막을 증착시키는 이 공정은 고온에서 기체의 산소 또는 수증기를 웨이퍼 표면에 뿌려 얇고 균일한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시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웨이퍼 보호를 위해 실리콘 산화막 등의 절연막을 웨이퍼 전체 면에 증착시키면 웨이퍼 가공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입니다. 이는 기판 위에 포토레지스트라는 감광 물질을 덮고 그 위에 원하는 패턴으로 마스크를 씌우고 빛을 노출시켜 우리가 원하는 회로 패턴을 그리는 공정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웨이퍼 표면에 감광액을 골고루 바릅니다. 이때 감광액에 따라 노광된 영역의 결과가 다른데 양성 감광액은 노광된 영역이 제거된 형태로 남고 음성 감광액은 노광된 영역만 남는 형태로 남습니다. 다음은 노광 장비를 사용하여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의 회로를 그립니다. 마지막은 현상입니다. 이때 패턴의 형상을 결정하고 현상액을 뿌려서 노광된 영역과 노광되지 않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회로 패턴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에칭 공정입니다. 부식을 방지하는 그라운드를 바른 동판에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내어 판을 노출시킨 후 부식액에 넣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 액체 또는 기체 인젠트를 부식시키고자 하는 부위에 뿌립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공정은 식각 공정이라고도 하며 웨이퍼에 그려진 회로 패턴을 정밀하게 완성하는 공정입니다. 노광 공정을 거친 웨이퍼에서 불필요한 부분의 방막을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선택적으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웨이퍼에 마스크와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방막 공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은 기계 가공으로 실현 불가능한 두께인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막을 말합니다. 이 공정은 정기적인 특성을 갖도록 분자나 원자 단위의 물질을 방막 두께로 쌓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회로들 간 정기적인 신호를 연결해주는 금속막층과 내부 연결층을 정기적으로 분리 또는 오염원으로부터 차단시키는 절연막층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증착 공정입니다.
이는 웨이퍼 위에 원하는 분자 또는 원자 단위의 물질을 방막 두께로 입혀 정기적인 특성을 갖게 합니다. 크게 PVD와 CVD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확산 공정은 웨이퍼에 특정 불순물을 주입하여 반도체 소재 형성을 위한 특정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회로 패턴의 특정 부분에 이온 형태의 불순물을 주입하여 전자 소재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가스 간 화학 반응을 통해 형성된 물질을 웨이퍼 표면에 증착함으로써 여러 가지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배선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소자들을 동작시키고 각각의 신호가 섞이지 않고 잘 전달되도록 선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배선은 금속선이 사용되기 때문에 금속 배선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금속을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으니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이 금속 재료 조건을 6개로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웨이퍼와의 부착성이 좋은지, 둘째로 전기 저항이 낮은지, 셋째로 열, 화학적으로 안정한지, 넷째로 패턴 형성이 용이한지, 다섯째로 신뢰성이 높은지, 마지막으로 제조 가격이 있습니다. 위 조건을 잘 만족하는 대표적인 금속으로 알루미늄, 티타늄, 텅스텐이 있습니다. 이제 제품을 배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EDS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먼저 정기적 특성 검사를 위해 웨이퍼 상태인 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그 후 양품이 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수성 가능한 칩은 다시 양품으로, 불가능한 칩은 특정한 표시를 후 공정을 중단합니다. 여기서 EDS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ET 테스트와 WBI입니다. 먼저 IC 동작에 필요한 개별 소자들에 대해 DC 전류, 전압, 특성 파라미터를 테스트하여 작동 여부를 판별하는 ET 테스트를 하고 웨이퍼에 일정 온도의 열을 가한 후 전압을 가해 잠재적인 불량 요인을 찾아내는 WBI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리 레이저입니다. 전기적 신호를 통해 웨이퍼 상의 각각의 칩들이 정상인지 판정하고 수성 가능한 칩은 수성 공정에서 처리하도록 정보를 저장합니다. 세 번째로 수선하고 끝나면 포스트 레이저를 통해 재차 검증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테이프 라미네이터와 백 그라인딩입니다. 이는 웨이퍼 패턴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에 자외선 테이프를 씌워 보호망을 형성하는 테이프 라미네이트 후 그라인딩이 끝나면 패턴면을 보호하기 위해 붙여놓은 테이프를 다시 벗겨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링킹입니다. 프리레이저 및 포스트 레이저에서 발생된 불량칩에 특수한 잉크를 찍어 육안으로도 불량칩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패키징입니다. 패키징도 구체적으로 2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패키징입니다. 먼저 EDT 테스트를 거친 웨이퍼를 다이아몬드 절단기로 낱개의 칩으로 분리하고 리드 프레임 또는 PCB 위에 올려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불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의 접착점과 리드 프레임 간 정기적 특성을 위해 가는 금선으로 연결하는 금속 연결을 합니다. 마지막은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IC 직접 회로를 보호하고 원하는 형태의 패키지로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패키징 테스트입니다. 이때는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의 최종 불량 유무를 선별하는 검사를 합니다. 반도체를 검사 장비에 넣고 제품의 정기적, 기능적 특성이나 동작 속도 등을 측정하여 불량 유무를 구별합니다. 또한 테스트 중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또는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조 공정이나 조립 공정에 피드백하여 제품의 질을 개선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및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반도체 관련한 시야가 더 넓어졌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